안녕하십니까.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또는 계면화학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두 번째 주차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앞에 그림에서 웬 나비가 콜로이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연관이 있을까? 예. 나비도 콜로이드하고 연관성이 많죠. 나비의 바로 이 날개 표면에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수성이라서 그래서 물하고 잘 이렇게 젖지를 않아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나비가 이렇게 아주 화려한 색깔을 갖다 이제 띈단 말이에요.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그림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호랑나비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열대 지방에서 많이 발견되는 화려한 색깔을 갖다 띠고 있는 그런 나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나비가 색깔을 갖다 띠는 것도 빛의 굴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특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화려한 색깔을 갖다 띠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갖다 배우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콜로이드 또 계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면 또는 계면과 유사한 표현으로 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살펴본다면,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계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서로 맞닿아 있는 두 물질의 경계면, 이 경계면을 줄여서 계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물리적으로는 서로 맞닿아 있는 두 가지 상,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상이냐, 액체상이냐, 혹은 고체상이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두 가지 상의 경계면을 우리가 보통은 계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면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로 맞닿아 있는 두 물질의 경계면을 줄여서 계면이라고 한다. 그 두 물질은 상이 서로 다른, 예를 들자면 기체와 액체, 또는 액체와 고체, 또는 액체와 액체, 고체와 고체, 이러한 형태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바로 계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표면, 계면하고 비슷한 표면 장력 이런 표현도 쓰고 계면 장력이라고 하는 표현도 쓴단 말이에요.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사물의 가장 바깥쪽 또는 윗부분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한다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계면, 요 계면이라고 하는 것이 두 물질의 경계면이라고 또 표현을 했고, 또는 두 개의 상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러한 접촉면, 그 경계면을 갖다 계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계면에서 한쪽 상이 기체인 경우, 그 기체인 경우의 접촉면, 즉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체와 액체가 접촉해 있는 형태, 또는 기체와 고체가 접촉해 있는 형태, 이랬을 때 그 접촉해 있는 면은 우리가 표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한쪽이 기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체와 액체, 우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액체와 기체, 예를 들어서 호수와 대기가 접촉되어 있는 요 경계면을 우리는 표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수의 표면, 그죠? 수영장의 표면, 그래서 수면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잖아요. 이럴 경우를 표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고체와 기체, 그렇죠? 예, 고체와 기체가 접촉하고 있는 이러한 경계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접해 있는
두 물체가 접해 있는 그 경계면 중에서 한쪽의 물체가 기체인 경우는 표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계면과 표면 사이에는 어떠한 집합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은 계면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커다란 범주라고 본다면은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떤 물질의 상태에 따른 접촉 유형은 물질의 상태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체와 액체, 고체가 이렇게 이제 접하고 있을 때 기체와 액체가 접하고 있거나 또는 기체와 고체가 접하고 있거나 또는 액체와 고체가 접하고 있거나 또 다른 유형으로는 액체와 액체가 접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액체와 액체가 접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 같은 경우죠. 예, 그런 것들은 서로 섞이지 않고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물하고 알코올은 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이 돼버리죠. 완전히 혼합이 돼버리는 유형입니다. 또 고체와 고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접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모래하고 뭐 철판 위에 모래가 있다라든가. 그렇죠? 예. 이렇게 고체와 고체의 경우도 경계면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기체, 액체, 고체에서 액체, 고체 이런 것들은 경계면이 있는데 그럼 기체는 없나요? 기체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기체와 기체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경계면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완전 혼합되기 때문에. 기체와 기체의 경우에는 완전 혼합이 되기 때문에 경계면이 존재하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면 또는 표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물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토탈물, 전체적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벌크. 여기서 벌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뭐라 그럴까? 전체 덩어리의 총괄적인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즉 전체적인 또는 주된 뭐 이런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물. 여기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이라고 합시다. 물하고 공기하고 접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자고요. 이 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으로 뭐냐면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기하고 접해 있는 그런 부분에 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surface H2O. 그래서 표면 상태에 존재하는 물. 자, 그렇다면 전체 물을 갖다가 왜 이렇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과 표면을 차지하고 있는 물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 예.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물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예를 들었을 때 이 표면, surface, 표면에서는 서로 상호작용들, 물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어요. 그쵸? 제가 그림으로 이제 나타냈는데, 저 표면의 경우에는 보면은 좌, 우, 아래, 위, 보통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봤을 때, 위쪽에는 물 분자가 없지요. 접하고 있는, 인접해 있는 물 분자가 없어요. 그런데 반해서, 벌크라고 얘기하는 표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런 공간에 존재하는 물 분자를 보면은 위, 아래, 좌, 우 다 뭐예요? 물 분자들이 서로 같이 연계성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상호 작용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의 경우에는 좌, 우, 아래의 경우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위에는
물 분자가 없으니까 상호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nteraction, 상호작용 간의 unbalance,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에 반해서 내부에 있는 대부분의 물의 경우에는 이 표면에서의 그런 물 분자의 특성과 다른 비교적 내부에서는 상호작용이 균형적으로 좌우 또는 위아래가 서로 같은 분자들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균형적인 그러한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자, 표면에 물이 나타나는 특성과 내부의 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 뭔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물을 갖다 한번 예로 들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계면화학적인 성질이에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면에 대한 정의, 즉 표면을 포함하는 계면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것이냐? 예,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첫 시간에 강의 소개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긴 했지만 예, 콜로이드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수 나노메타, 즉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에서 수 마이크로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범위에 있는 입자나 또는 거대 분자들이 다른 매개체, 다른 내질에 분산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콜로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 분산되는 입자의 경우에는 무기물질인 경우도 있고 유기물질인 경우도 있어요. 무기물질인 경우에는 금속이라든가 산화물이라든가 또는 클레이와 같은 즉 점토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은 뭐 흙탕물의 흙이라고도 표현하죠.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유기물질인 경우에 요 입자들이 유기물질인 경우에는 고분자 물질이라든가 또는 라텍스와 같은 고무, 고무 입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콜로이드의 크기가 그런데 어떤 입자들의 크기가 이렇게 어떤 매질에 분산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마이크로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이에요. 아주 미세한 형태인데 헤테로지니어스예요. 예, 불균일하다는 거예요. 균일하다는 것은 호모지니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호모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의 의미를 가진 영어의 그쵸? 예, 접두사인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 조금 이야기가 다르긴 하지만 동성애자 예, 이럴 때 동성애 뭐 이럴 때 이제 호모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같은 동일한 이런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의 반대가 헤테로예요. 즉 같은 동일한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서로 섞이지 않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헤테로지니어스 불균일한 마이크로는 이제 거기에 아주 미세한 형태의 불균일한 계, 예, 불균일한 계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콜로이드 계예요. 그것이 특징인데요.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투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예, 우유빛깔을 갖다 나타내기도 합니다. 투명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그 어떤 매질 속에 있는 입자, 예, 분산되어 있는 입자의 크기가 가시광선, 보통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면은 태양광 중에서 그 파장의 길이가 즉 그 파장이 대략 400에서 800 나노메타 범위를 갖다 이루는 파장, 예, 이러한 빛을 갖다 우리가 가시광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 그러한 이제 광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의 4분의 1 이하.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400 나노미터니까는 그거보다 그의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예, 100 나노미터죠. 그거 이하의 예, 파장을 갖다가 그거 이하의 길이, 즉
100나노미터 이하의 그런 직경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치 빛이 통과하는 것처럼 투명하게 보여요.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저런 것들이죠. 바닷물, 하늘, 예. 투명해요. 그쵸? 우리 공기 중 투명해요. 바닷물 투명하게 보여요. 냇물. 그런데 이것들이 또 그래도 층을 굉장히 두껍게 이루고 있을 때는 하늘이 어때요? 층이 굉장히 두껍게 이루고 있을 때는 약간 파랗게 보이죠. 그쵸? 예. 바닷물도 마찬가지로 깊은 바다의 경우에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예. 빛이 투과를 할 때 특정 파장의 빛들만 아주 미세하게 반사가 되죠. 파란색 계통의 그런 이제 빛들이 반사돼 가지고 그래서 예, 푸르게 보이는 것이죠. 자, 이러한 콜로이드의 외관 중에서 이 콜로이드 입자, 어떤 매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입자들의 크기, 즉 분산되어 있는 입자들의 크기가 0.1 마이크로메타 이상인 경우에, 즉 100나노메타보다도 더 큰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 외관이 어떻게 보이냐면 우유빛으로 보여요. 우유빛은 희죠. 우유빛으로 보이게 되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바로 빛이 난반사되기 때문에 예, 희게 보이는 거죠. 예. 이러한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콜로이드가 어떤 수 나노메타에서 수 마이크로메타의 크기를 가진 입자들이 어떤 매질에 예, 아주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콜로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산계들, 분산계의 분류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분산계의 분류는 분산상의 입자. 즉 여기서 분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입자를 의미해요. 즉 매질에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의 물질. 그래서 분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분산상의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예, 분류를 합니다. 바로 분산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나노메타 이하의 크기를 갖다 가지는 예, 이러한 형태의 입자가 매질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분자분산기 또는 다른 표현으로 진용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분산이 되어 있다는데 용액이라는 표현은 뭐야? 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투명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개의 불균일성 관찰이 불가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물속에 용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이온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소금 같은 경우 나트륨이온이라든가 염소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완전히 녹아있는 형태로 투명하게 보이죠. 이러한 경우는 분자분산계이면서 용액 상태를 갖다가 나타낸다라고 해서 진용액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예, 진용액, true solution, 진짜 solution, 진짜 용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자분산계 또는 진용액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여기에 분산상 입자의 크기가 1나노메타에서부터 0.1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를 콜로이드 분산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콜로이드 분산계의 경우에는 1000에서 2000배 정도 되는 배율을 가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 입자들이 예, 분산되어 있는 매질에 분산되어 있는 입자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로 은콜로이드라든가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마이셀들, 가용화 또는 이제 유화 형태를 갖다 띠고 있는 그런 입자들 이런 것들이 콜로이드 분산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입자의 크기가 좀 커다란 즉 0.1 마이크로메타보다도 훨씬 큰 그런 직경을 갖다 가지는 경우를 조분산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분산계. 여기서 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크다는 의미예요.
또는 거칠다는 의미예요. 한자로 표현할 때 거칠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거 참 만든 게 굉장히 조잡해 할 때 그 조가 거칠다는 의미예요. 좀 거칠면서도 잡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조잡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크다는 의미를 갖다 또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상계의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멀션이라든가 현탁 입자들 이런 것들을 바로 좁은 상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콜로이드계는 콜로이드계는 그때 접촉하고 있는 그렇죠? 예, 어떤 분산상이 어떤 매질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면서 그때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분자 분상계냐, 콜로이드 분상계냐, 조우 분상계냐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매질에 어떠한 물질이 분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콜로이드계는 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gas dispersed in liquid. 즉, 액체에 dispersed, 즉 분산이 되어 있는 기체. 액체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매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체가 분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서, 입자 형태로 흩어져서 존재하는 그런 형태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항에 보시면 어항은 물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연속적인 매질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의미를 하면서 바로 그거는 버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폼, 거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liquid dispersed in gas예요. 기체 상태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액체가 분산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즉 공기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매질 속에 액체가 분산이 돼요. 흩어져 있는 그런 형태 있죠? 뭡니까? 우리 비가 올 때 공기 중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 그런 경우를 갖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아주 미세한 입자로 존재를 해서 흩어져 있을 때 바로 뭐예요? 미스트 또는 fog, 안개죠, 안개.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또 에어로솔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gas dispersed in gas예요. gas dispersed in solid. 고체 상태에 기체들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경우 있어요. 고체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체들이 아주 작은 입자 형태로 분산이 되어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네, 있습니다. 바로 그게 solid form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olid form. 바로 뭐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레탄 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레탄이라고 하는 고체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아주 미세한, 그쵸? 미세한 공기방울들이 뻥뻥뻥뻥뻥뻥뻥 공간을 갖다 이루고 있으면서 분산되어 있는 거죠. 스폰지도 이를테면 큰 크기지만 스폰지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레탄 폼이라든가 스폰지, 솔리드 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고요. 네 번째로는 solid dispersed in gas예요. 기체 중에 고체 입자들이 아주 미세하게 분산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dust, 먼지 또는 smoke, 연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liquid dispersed in liquid. 액체 중에 액체가 분산되어 있어. 서로 섞이지 않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죠. 액체, 물 중에 오일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거나 혹은 오일 중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에멀션, 그쵸? 유액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 그쵸? OW형 또는 WO형 이렇게 두 가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OW형 유액이냐, WO형 유액이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liquid dispersed in solid예요. 고체 입자 내에 액체 입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젤 머리에 바르거나 우리
그 화장품 중에서도 젤 타입 화장품 있죠? 바로 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olid dispersed in liquid, 액체 상태의 고체 입자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흙탕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겠죠. 그렇죠? 액체에 고체 입자들이 막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7가지 정도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뭐가 하나 빠졌죠? gas dispersed in gas예요. 기체 상태 내에 기체가 분산되어 있다.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 혼합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략 7가지로 나타나고요. 이 7가지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산매, 매질이죠. 매질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연속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매질 속에 그 매질은 기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가 될 수도 있죠. 그 매질 속에 분산상, 어떤 상이 흩어져 있는, 즉 뭐라 그럴까, 액체 또는 고체 또는 기체가 이러한 연속상 중에 분산이 되어 있는 형태로, 흩어져 있는 형태로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쭉 살펴보면 기체가 연속상인 분산매인 경우에 액체가 흩어져 있는 경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iquid aerosol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안개, 그쵸? 미스트, fog 또는 liquid spray 이런 형태인 거고요. 기체가 연속상인데 고체가 흩어져 있는 경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나 먼지, 그쵸? 그래서 smoke 또는 먼지, dust죠. 이런 것들을 solid aerosol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액체가 연속적인데 기체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foam. 또 액체가 연속적인데 액체가 분산상으로 되어 있는, 즉 수상과 유상의 경우, 이런 경우죠. emuls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액체가 연속상인데 고체가 분산상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에 바로 솔 또는 페이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페이스트 대표적인 게 뭐죠? 치약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의 경우, 폼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소프트 크림의 경우도 이제 그렇고요. 우레탄 폼도 마찬가지고. 우레탄 폼하고는 조금 또 다르죠. 맥주 거품. 왜 그러냐면 액체와 기체의 관계니까. 아까 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체와 기체의 경우니까 조금 이제 다르죠. 에머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우유라든가 또 화장품에 그쵸, 로션이라든가 크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졸 혹은 페이스트 같은 경우가 졸, 골드졸이라든가 또는 치약, 투스페이스트 이런 것들. 그다음 고체가 연속상인데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 분산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이 솔리드 폼,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식빵이나 아니면 스티로폼 또는 우레탄 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액체가 분산상으로 되어 있는 solid emulsion이라고 하는 경우가 실리카 계열이 대표적이에요. 또 고체가 연속상인데 고체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이 solid suspens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가 바로 뭐냐면은 플라스틱이 있는데 그 플라스틱에다가 색깔을 입힌 경우, 색은 대부분 안료로 되어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 고체 입자죠. 굉장히 미세한 입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pigmented plastic, 즉 안료가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러한 형태를 갖다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 분산계의 종류를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콜로이드계 어디에 응용이 되느냐? 우리 앞에 첫 시간에서도 같이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잉크나 도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페인트, 잉크 이런데 많이 응용이 되고요. 이런 계들이. 두 번째, 의약품, pharmaceuticals, 의약품들. 여러분들 뭐 가루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액체 시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요. 그런 의약품계. 또
뭐 예를 들자면 뭐라 그럴까 연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효 성분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은 굉장히 조금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뭐예요? 예, 대부분은 뭐 이제 우리 그냥 뭐라 그럴까 크림 상태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또는 젤 상태라든가 이런 데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 agrochemicals 농약 이런 데도 응용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종이 펄프 공정에도 마찬가지 콜로이드 개들의 특성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료,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워왔고 또 앞으로도 더 배울 화장품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리고 일곱 번째 고무, 그리고 여덟 번째 시멘트 공업 같은 데도 마찬가지 이 특성들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또 아홉 번째는 섬유, 열 번째는 플라스틱. 조금 전에 고체 입자에 고체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경우. 또 11번째로는 식품류 같은 경우예요. 예, 식품류. 그리고 12번째는 에어로졸. 우리 뭐 화장품에도 스프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물질들이 있지만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바로 이 콜로이드계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그런 제품이면서 또 그러한 산업계에 바로 이 콜로이드의 특징들, 특성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